자, 이제 오후 실습은 우선은 우리 교재에 보면 90페이지, 89페이지 보면은 로노이즈 OPMF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DB 케이던스 툴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샘플 라이브러리가 같이 아날로그 랩이라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습할 때는 또 많이 만져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바닥부터 새로 이번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새로 이제 만들고 혹시 이제 좀 중간에 너무 빠르다 아니면은 아직 툴에 좀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여기 이 아날로그 랩 제공된 라이브러리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아날로그 랩에 있는 OPMF 2스테이지 언더바 TV 이제 요거랑 이제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선 한번 일단은 보여드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라미터들 따라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샘플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지만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소문자 랩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 뒤에 이렇게 창들이 숨어 있는데 요거 이제 레이아웃 안 할 거니까 do not need process information 해가지고 여기 소문자 랩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이브러리 안에다 셀들을 만들게요. 파일, 지금 화면 잘 보이세요? 네, 파일 뉴 셀 뷰 해서 이렇게 자꾸 뒤에 숨으면은 옵션의 프리퍼런스 유저 프리퍼런스에서 마우스 프롬프트 탑으로 놓고 이러면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뒤에 숨어 있는데 셀 이름은 OPMF 2스테이지라고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OPMF 2스테이지라고 이름 붙여 놓고 스키마틱을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 스키마틱에서는 일단 2스테이지 OPM 밀러 컴펜세이트 2스테이지 앰프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풋단은 에모스 스테이지로 만들도록 하죠. 여기 아직 툴들을 좀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인스턴스 아니면 그냥 i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DK는 GPDK 180이라고 해서 케이던사에서 0.18 프로세스는 이 정도 특성을 가질 거다라고 이제 제네릭 PDK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제네릭 PDK의 약자로 GPDK이고 뒤에 이제 180 나노 공정이라서 GPDK 18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엠모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엠모스가 있는데 엠모스 3은 CTR이고 엠모스는 신TR이에요. 일단은 투스테이지 앰프를 먼저 보기 전에 이거는 일단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보여만 드리고서 그 다음에 투스테이지 앰프 먼저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비교를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여기 GPDK 180에 엠모스를 하나를 갖다 놓을게요. 엠모스를 위스는 W라고 하고 랭스는 L이라고 놓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이것들을 수입해 가면서 W랑 L이랑 그리고 커런트로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커런트를 이렇게 하나를 놓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라운드를 하나 깔아줄게요. 그라운드를 놓고 그리고서 DC 전압을 한 1.8V 정도를 VDD로 놓고요. VDD로 이렇게 놓고 DC 전압으로 이제 입력 전압을 하나를 놓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를 가지는 이런 CS 증폭기예요.
이런 CS 증폭기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일단 그 GPDK 180 라이브러리 잡아 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스키마틱을 만들고는 좀 이따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스키마틱 메뉴에서 런치에 ADL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그 아날로그 디자인 인바이러먼트의 약자고요. 그 ADL 창을 띄우고서 여기서 셋업에서 모델 라이브러리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 패스가 잡혀 있어요. 패스가 잡혀 있고 그냥 스탯인데 그냥 이게 그냥 원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용 모델인데 그냥 TT랑 따로 그 변수를 안 주면 그냥 TT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여기 베리어블에서 copy from cell view 해가지고 일단 DC 커런트 뭐 한 10마이크로 정도 흘리고 DC 커런트 10마이크로의 랭스 일단 1마이크로 정도, 그리고 그 입력 DC 전압은 한 1V 정도 줄게요. 그리고 위스는 한 10마이크로 정도 이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어널리시스에서 추즈 해가지고 노이즈를 한번 돌려볼게요. 노이즈를 돌려볼 건데 한 0.1Hz부터 한 10메가까지, 뭐 100메가까지 0.1Hz 좀 천천히 가죠. 예. 어널리시스에서 추즈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노이즈라는 시뮬레이션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0.1Hz부터 한 100메가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웃풋 노이즈랑 인풋 노이즈 잘 보이세요? 뒤에 불을 좀 끌까요? 뒤에 혹시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하죠. 네. 여기 그 아웃풋 노이즈는 이제 어느 단자를 아웃풋 노이즈를 찍을 거냐를 보는 겁니다. 아웃풋 노이즈를 볼티지로 놓고서 여기 셀렉트 해서 여기 출력 단자 찍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노드는 그라운드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양단의 전압을 출력 노이즈로 찍겠다. 그리고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인 그런 CS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인풋 노이즈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아웃풋 노이즈를 볼티지로 고르고서 셀렉트해서 여기 입력 단자, 요 전압원으로 출력 노이즈를 환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OK 하고서,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일단 보기만 하시고 좀 이따 OPMP 만드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툴스에 보면은 파라메트릭, 일단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쭉 노이즈가 시뮬레이션 돌아가고, 리절트에서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가지고 아웃풋 노이즈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퍼 펑션을 찍어보면은 일단 아웃풋 노이즈가 이렇게 노이즈가 요런 커브가 아까 그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저주파 쪽 이거 Y축도 로그로 하고 X축은 로그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주파 쪽에 플리커 노이즈가 도미넌트 하다가 고주파 쪽에서는 이렇게 서멀 노이즈가 도미넌트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그냥 그 설계의 감을 좀 가지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로 우선 커런트를 한번 쭉 증가를 시켜 볼게요. 한 1마이크로부터 한 10마이크로까지 1마이크로 암페어 간격으로 커런트를 쭉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1, 2, 3, 4, 5, 6, 7, 8, 9, 10마이크로 암페어까지를 DC 커런트를 쭉 늘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은 주르륵 돌아가요. 커런트를 수입을 했을 때 노이즈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서 여기 인풋 노이즈만 한번 찍어 볼게요. 인풋 노이즈만 찍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커런트가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커런트가 1마이크로, 2마이크로, 3마이크로, 4마이크로 이렇게 쭉 해서 10마이크로까지 증가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저주파 쪽 특히 이런 영역에서 보면은 이쪽 영역 그 플리커 노이즈 영역보다도 이걸 로그로 찍으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자, 로그로 보면 이렇게 플리커 영역들은 거의 겹쳐져 있죠. 그렇죠? 플리커 노이즈 영역들은 거의 겹쳐 있는데 플리커 노이즈 영역은 거의 겹쳐 있는데 서멀 고주파 쪽에 한 1kHz 정도 이상부터 나오는 1kHz부터 한 10메가 정도까지의 이 고주파 서멀 노이즈 영역들은 커런트를 증가시키니까 노이즈가 주르륵 그러니까 이 플리커 노이즈보다도 커런트를 같은 동일한 사이즈에서 커런트를 늘리니까 고주파 노이즈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 다시 파라메틱 어널리시스에서 만약에 이제 DC 커런트는 10마이크로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위스랑 랭스를 같이 증가를 시켜 볼게요. 랭스는 그냥 0.1 곱하기 위스로 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0.1 곱하기 위스로 해서 항상 그냥 W 오버 L은 10배로 고정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위스를 W를 한 5마이크로부터 한 100마이크로까지 쭉 증가를 시켜볼까요? 이렇게 하고서 한 10마이크로 간격으로 증가를 시켜보면 이제 위스가 5마이크로, 15마이크, 이때 5일 때는 5에 랭스는 0.5, 그러니까 5에 0.5, 15에 1.5, 25에 2.5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W 오버 L 값은 10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까지 돌아가나?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 이 TR 위스가 너무 크면 안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돌려보죠. 네. 지금 커런트는 10마이크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위스 곱하기 랭스 면적만 게이트 에어리어만 키우는 겁니다. 게이트 에어리어만 키우게 되면은 그때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서 여기 노이즈를 같이 찍어 보면은 아까 거랑 겹쳐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 영역만 보시면은 이쪽 영역 그 서멀 노이즈는 거의 겹쳐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W 오버 L 사이즈는 유지가 돼 있고 바이어스 커런트도 고정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서멀 노이즈는 거의 유지된 상태인데 여기 저주파 쪽 특성들을 보면은 여기 빨간색부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게 그러니까 W 오버 L 비율은 유지된 상태에서 W 곱하기 L 에어리어만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저주파 노이즈들만 주르륵 그러니까 저주파 노이즈 쪽만 감소하고 고주파 쪽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그 회로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절트에서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서 보면 지금은 TR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노이즈 서머리에 보면은 스팟 노이즈라는 게 보이고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유닛을 볼트 제곱으로 할 거냐, 볼트로 할 거냐, 그러니까 볼트 퍼 루트 헤르츠로 볼 거냐, 아니면은 볼트 제곱 퍼 헤르츠로 볼 거냐. 일단 볼트로 놓고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로 DC부터 DC 아니면 한 0.1Hz부터 한 100K까지 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B3V3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BCM 3.3 모델에 있는 노이즈, 그러니까 이 회로 안에 있는 그 BCM 3.3으로 되어 있는
그 소자들을 다 노이즈들을 다 불러올 거다. 그냥 include all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순으로 노이즈 세팅할 순서로 보여줄 거냐. 그냥 3개짜리 놓고서 뭐 노이즈가 0.5일 때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지금 ETR의 전체 노이즈는 아웃풋 노이즈가 1 마이크로 볼트 RMS인데 인티그레이트 노이즈가 여기 지금 1.069 2의 마이너스 6으로 돼 있죠. 이게 아웃풋 노이즈가 1 마이크로 볼트 RMS인데 그 1 마이크로 만드는 노이즈의 대다수는 ID. ID는 이건 서멀 노이즈 성분입니다. 서멀 노이즈 성분이 한 97%. 그 다음에 FN이 플리커 노이즈. 그래서 플리커 노이즈가 한 1.97%. 그리고 이제 그 RS는 소스 레지스턴스예요. 소스 레지스턴스가 이제 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회로가 좀 더 복잡해지면은 이제 이것들이 더 의미 있는 값들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자들의 어떤 성분이 주된 노이즈 특성들을 보인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좀 이따 심심하신 분들은 돌려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자, 여기 투 스테이지에 그 파일 뷰, 셀 뷰 해가지고 OP앰프 투 스테이지라고 하는 앰프를 셀을 하나를 만들게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런 창 뜨고 나면은 여기에서 I 누르면은 이런 add instance 창이 뜹니다. 여기서 브라우즈 누르셔서 GPDK 180을 고르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PMOS랑 NMOS CNTR 두 종류예요. 그래서 NMOS 입력단을 쓸 수도 있고 PMOS 입력단을 쓸 수도 있고 우리 교재에 NMOS 입력단으로 해놨네요. NMOS 입력단으로 만들죠. NMOS 입력단으로 하고서 디퍼런셜 페어 위스는 한 일단 10마이크로 뭐 랭스는 한 1마이크로 정도로 해가지고 NMOS를 하나를 갖다 놓고 요거를 C 누르면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한 군데 골라서 카피하면서 F3 누르면은 움직이는 도중에 사이드웨이 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고 그 다음에 커런 소스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커런 소스 한 위스 한 4마이크로 정도 쓸까요? 한 4에 한 1 정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피모스도 하나 갖다 놓는데 피모스 로드는 한 6마이크로 위스 6에 랭스 1 정도 사용하죠. 자, 뭐 일단 이 정도 쓰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 멀티플라이어는 그냥 병렬로 키운다. 그러니까 WOL에서 이제 위스 곱하기 멀티플라이어가 토탈 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GPDK 180이 핑거가 약간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핑거 위스랑 그냥 멀티 핑거를 사용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핑거 수는 그냥 1로 고정. 핑거 위스랑 토탈 위스는 그냥 같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모스 하나 갖다 놓고요. 혹시 이거 여기 사이즈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런치에서 ADL 띄우셔가지고 리절트, 어노테이트, 컴포넌트 파라미터 하면 이제 사이즈가 보여요. 자, 또 카피해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 P 누르면은 그 핀을 넣을 수가 있어요. VDD 언더바 A 이게 그냥 VDD 그라운드로 안 쓰는 이유는 그냥 그라운드라고 쓰면은 실제 글로벌 그라운드하고 나중에 넷이 좀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날로그랑 디지털 전원별로 뭐 아날로그 디지털 도메인별로 전원 분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VDDA랑 뭐 VSSA 그렇게 이름 두 개 우리 교재에는 VDDA랑 그라운드 A로 났네요. VDDA랑 그라운드 A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DDA라고 이렇게 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라운드 A도 P에서 그라운드 A를 핀을 하나를 만들게요. 여기 벌크도 다 VDD W 하면은 와이어 그릴 수 있고 이제 L 누르면은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VDD 언더바 A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 엠모스 디퍼런셜 페어도 그라운드 A라고 입력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 옆에도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디퍼런셜 페어에 커런트를 주고 이쪽에도 이렇게 커런트를 주고요. 커런트 소스를 썼었구나. 그냥 커런트 바이어스는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그냥 아이디얼 바이어스 쓰는 걸로 하죠.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의 IDC로 해서 10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를 바이어스 커런트로 뭐 넉넉하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 커런트를 카피를 하고 커런트 미러로 바이어스 커런트를 이렇게 주고요.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리고 CS 출력단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PMOS로 CS 증폭기를 만들고 NMOS로 CS 증폭기에 로드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S 출력단을 하나를 더 두고 바이어스 커런트를 주고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싱글핸디드 출력을 만들어 주고요. 출력에다가 Vout이라고 아웃풋 포트를 하나 붙여 줄게요. 아웃풋 포인트를 아웃풋 포트 붙여주고 여기 게이트 입력이 왼쪽 NM1의 게이트 입력이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은 출력 여기가 감소하고 그럼 이쪽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입력입니다. 여기에다가 VP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VP라고 이름을 붙이고 반대쪽에다가는 VN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그리죠. 네. 옆으로 좀 빼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충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밀러캡을 한 5피코쯤 붙일까요? 뭐 출력단하고 CS 증폭기, 반전 증폭기의 입출력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 5피코 정도의 밀러캡을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붙여 놓고 여기 출력단에다가 여기를 한 4배 정도, 멀티플라이어를 4배 정도 출력단 여기 엠모스 쪽에다가 한 4배 정도 쓰고 한 4배 정도 4배 정도 멀티플라이어를 쓰고 이쪽은 그러면은 한 8배 정도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고서 이제 그 툴들 많이 써보신 분들은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셀뷰에서 프롬 셀뷰 해가지고 심볼을 같이 이제 만들어 두세요. VDD 갖다 놓고 그라운드 갖다 놓고 P랑 N이랑 이렇게 좀 적당히 벌려 놓을게요. 이렇게 벌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심볼까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서 그 뒤에 내용들 같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심볼까지 만들고 그 다음 그 실습들 진행할게요. 심볼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그 기본 스킴도 그냥 투스테이지 OPM프도 일단은 뭐 그
만들고 싶은 대로 일단 만드세요. 어차피 요거 가지고서 이제 그 앞으로 3일 동안 그 기본 OPMF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회로를 발전시켜 나갈 거니까 그 여기 아날로그 랩에 있는 OPMF 2 스테이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이 회로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전 이렇게 바이오스 전압을 줬는데 뭐 전압이든 전류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2 스테이지 앰프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만드시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아직 좀 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뭐라 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보면은 아직 그 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 아날로그 랩에 있는 그 OPMF 언더바 2 스테이지 언더바 TV 요거를 열어 가지고 이제 같이 일단 요걸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좀 보시고요. 그 좀 툴이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랩에서 지금 방금 만든 게 이 OPMF 2 스테이지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거용 테스트 벤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용 스키마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셀뷰 해가지고 여기 OPMF 언더바 2 스테이지 뒤에다가 그냥 언더바 TV라고 붙일게요. 이 테스트 벤치용 스키마틱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언더바 TV라고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방금 만들어 놓은 랩에서 방금 만든 OPMF 2 스테이지 요 OPMF를 하나를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고 자 이제 전원 갖다 놓고요. 그 사실 VB에는 지금은 이제 안 써도 되고 자 여기 VDD는 1.8V 놓고 그라운드 0V 놓고서 이제 그 PSRR을 같이 보기 위해서 여기 VDD랑 그러니까 그라운드 언더바 A랑 그라운드 노드 사이에다가 V1이라고 하는 0V짜리 소스를 일부러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쪽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그 버퍼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VP에다가 한 900mV의 그 입력을 주고 전원 주고요. 전원 주고 그라운드 전원 주고 자 여기 일단 버퍼로 특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줍니다. 그리고서 I 눌러가지고 브라우즈에서 여기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iProve라고 있어요. 이 iProve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오늘 사용할 용도는 그 STB라고 하는 스테빌리티 보는 시뮬레이션 툴에서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볼 때 그 룹 게인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피드백 루프가 있을 때 피드백 루프를 끊었을 때 자기 한 자리부터 한 바퀴 뺑 돌아서 자기 자리까지 돌아올 때까지의 게인을 룹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룹 게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이 iProv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벤치를 구성을 하고 자 우선은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아날로그 설계 절차에서 보면은 노이즈 심 안 돌리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여기 출력단에다가는 그냥 아웃이라고 이렇게 낸 네임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고서 런치 ADL 해서 일단은 셋업 모델 라이브러리 해서 모델 파라미터 잡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널리시스 추즈 해가지고 우선은 뭐 트렌드 짧게 이제 동작하는 1마이크로 정도 보고 뭐 DC도 이제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체크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AC도 여기 입력단 V2에다가 AC 입력을 AC 매그네틱 2를 놓겠습니다. 2를 놓으면은 그러니까 AC 심이나 그 AC 심은 AC 소스가 1이 있는 점부터 다른 모든 노드들을 다 찍어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노드들까지의 전달 함수를 찍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AC 심이 그
싱글 인풋에 멀티플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AC 소스는 하나만 두고서 아무데나 다 찍어볼 수 있는 게 AC라고 하면은 AC도 1mm부터 1 소문자 m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1mHz부터 1 대문자 g까지. 그러니까 케이던스에서는 소문자 m이랑 대문자 m이랑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m은 메가라는 뜻이고 소문자 m은 밀리로 사용을 합니다. 자, AC랑 똑같은 그 역할을 하게 이제 XF는 X는 뭐 트랜스퍼 크로스 그럴 때 쓰는 게 X인데 XF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의 약자입니다. 트랜스퍼 펑션으로 똑같이 1mHz부터 1GHz까지 주는데 AC는 소스를 하나를 줬었죠. 근데 그러니까 AC가 싱글 소스 멀티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XF는 싱글 아웃풋의 멀티 인풋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트랜스 펑션을 주는데 아웃풋을 XF를 고르고 셀렉트 아웃을 고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아웃이 들어왔죠. 그리고 네거티브 아웃풋 노드를 셀렉트 해가지고 XF로 여기 그라운드를 이렇게 그 찍어줍니다. 여기 뒤에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 시뮬레이션 세팅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것들 같이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세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제 보시고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참 아웃풋 찍을 때는 여기 그라운드 느낌표는 글로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에 연결이 없어도 다 연결되는 게 글로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노이즈 심도 세팅을 할 건데 노이즈 심도 1mHz부터 1GHz까지 수입을 하고 아웃풋 노이즈를 여기 아웃풋 노이즈 칸 있죠. 여기 아웃풋 노이즈를 우선 볼티지로 바꿉니다. 볼티지로 바꾸고서 셀렉트 출력 아웃단 찍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입력으로 셀렉트 그라운드, 그러니까 아웃이랑 그라운드 사이를 그 아니면 뭐 그냥 절대 그라운드, 그러니까 글로벌 그라운드랑 같이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인풋 노이즈를 그 여기 출력 노이즈를 입력단 요 노이즈로 요 전화번호로 환산해서 보겠다라고. 지금 버퍼니까 어차피 인풋 노이즈나 아웃풋 노이즈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셀렉트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골라줍니다. 이 입력단 소스, 요걸 골라야죠. 셀렉트해서 입력단 소스, 그 입력 전화번 요 소스를 이렇게 골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팅할 게 STB.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 테스트 벤치 하나로 OPM프의 DC 특성부터 DC 특성, AC 특성, 뭐 트렌 특성하고 뭐 노이즈 특성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벤치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설계를 그 자동화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세팅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 이제 그 다시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서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STB는 스테빌러티인데 뭐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사이에 주파수 안정도를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 1mm부터 한 1기가까지. 그리고서 여기서 프로브 인스턴스를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 iProve 0 요거를 골라줍니다. 이렇게 골라서 OK를 하고 이제 여기에 뭐가 세팅이 많이 됐죠. 시뮬레이션 세팅이. 요거를 이제 주르륵 돌립니다. 주르륵 돌리면은 이제 쭉 돌아가요. 쭉 돌아가고 나면은 자,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텐데 뭐 리절트, 어노테이트,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리절트, 어노테이트, DC 노드 볼티지를 체크를 하면은 이제 각각의 노드들의 전압이랑 브랜치에 흐르는 커런트들이 나와요. 토탈 커런트가 60 마이크로 정도 먹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 이렇게 이런 들어갈 것들 클릭하고서 Shift E 하면은 여기 디센드 나오죠. 디센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회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컨트롤 E 하면은 한 하이어라키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 I0 여기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 보면은 뭐 IPRB 0, I0, 뭐 여기 V0, V1, V2 이렇게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I0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리절트, 어노테이트, DC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보면은 자 여기 이 NM3 보면은
NM3로 이렇게 10마이크로 흐르고 있죠. 10마이크로 흐르고 여기 전압 VGS가 한 580mm 정도인데 VTH가 480 정도니까 그 VOV가 한 100mm, 90mm 정도 나오죠. 그쵸? 적절한 값입니다. 어쨌든 VGS가 VTH보다 한 100mV 정도 더 주면은 대충 온도에 따라서 한 10% 정도, 코너에 따라서 10% 정도다라고 치면은 VTH가 한 480mV면은 여기다가 한 10%, 20% 정도를 약간 더 주면은 대충 코너들에 좀 안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VTH 480이 지금 TT 조건에서 VTH 480mV인데 VGS가 한 580mV 정도 나오면은 일단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얘네들도 보면은 VTH 480에 여기 VGS 580 얘들도 보면은 이것들도 VTH가 460이고 VGS가 여기 보면은 VTH 460mV, VGS가 600mV. 그러니까 대충 이제 적절하게 켜져 있죠. 출력단도 보면은 VTH가 460mV, VGS가 600mV. 여기도 VGS가 580, VTH 480 정도니까 이제 일단 VGS가 VTH보다 다들 조금씩 크고 VDS가 이제 VGS-VTH가 한 100mm 정도인데 VDS가 충분히 크죠. 그렇죠? 이런 TR들도 VDS가 600mm고 VGS-VTH가 600mm 빼기 460mm 한 140mm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VDS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의도한 영역에서 TR들이 동작한다.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의도한 건 이제 모든 TR들이 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한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런트가 여기 첫 단 디퍼런셜 페어를 통해서 흐르는 커런트가 여기 9.8 마이크로 정도 흐르죠. 그렇죠? 그리고 출력단으로는 4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여기 지금 그라운드에 가려가지고 그런데 40 마이크로 정도가 커런트가 흐르고 있죠. U 하면 언두 됩니다. 한번 이렇게 그래서 밀어서 보고 U 해서 언두해서 다시 이제 돌려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위에 여기 이게 그 체크 앤 세이브 해가지고 요게 사라져, 이 세이브 로고가 이 아이콘이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로가 최신 상태다라고 해서 회로가 수정하고서 그 수정한 뒤에 그 익스트랙션이 되지 않, 회로 넷리스트 추출할 때 항상 최신 상태여야지만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이 OPM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볼 건데, 여기 ADL 띄웠으면은 여기서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트레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신호들 다 멈춰 있으니까 한번 찍어 보면은 잠시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사실 약간 이제 사족인데 여기 툴스의 디스플레이 리소스 매니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파일에 이거 에디트 누르고요. 에디트에서 GPDK 180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 로드 해가지고 여기 패스 안에 보면 여기 그 hhko.drf라고 있는데 여기에 요거를 불러오면은 얘를 불러오면은 여기 그 all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케이던스 레이아웃 그 레이어들 중에 쭉 내리다 보면 여기 그 Y0 드로잉부터 Y0, Y1, Y2, Y3 이렇게 드로잉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 라인 스타일을 싱 라인으로 하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그 스펙터에서 그 파일들 찍을 때 파형들을 찍을 때 이제 그 싱 라인으로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선들이 좀 얇아서 잘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 Y0 드로잉부터 Y7, 8, 9 드로잉까지, 그러니까 플라이트는 선 연결되는 거가 플라이트 레이어가 정해주고 여기 드로잉이 그 파형들 찍을 때 스펙터에서 찍히는 그 비바에서 찍히는 파형들이 Y0부터 Y9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예, 트렌으로 여기 시뮬레이션 VDD 찍으면 이제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서 VDD VDD 찍으면 이렇게 진한 선으로 나오죠. 그쵸? VDD 뭐 여기 그라운드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렌으로 일단 뭐 출력도 그 입력도 0.9V, 출력도 0.9V 뭐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이제 트렌 보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 해가지고 처음에 볼 거는 이제 AC 동작이에요. AC로 뭐 그러니까 스테빌러티 보고할 때 AC 심으로도 많이 보는데 AC 심보다 STB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우선 이제 AC로 뭐 DB20으로 놓으면은 여기 입력이 여기가 V2가 AC 매그니튜드 1짜리니까 여기는 찍으면 그냥 0dB로 쭉 나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아웃 찍으면은 이제 그냥 유니티 게인으로 쭉 가다가 여기가 한 2메가 뭐 그 유닛 게인 밴드위스가 3dB, 3dB 밴드위스가 4메가 정도 되죠. 한 4메가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 OPM프의 유닛 게인 밴드위스 4메가 정도다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보는 거나 아니면은 이 뒤에 보면 XF 있죠. XF로 DB20으로 놓으면은 이제 여기 AC로는 여기 아웃 찍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노드들을 이렇게 뭐 이 노드나 뭐 이런 노드나 다 찍어도 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싱글 AC 수입하는 소스 하나에 대해서 다른 노드들을 다 찍는 게 AC 심이라고 하면은 XF는 어떤 의미냐면은 XF는 출력을 여기 아웃 노드를 출력으로 보겠다. 그때 다른 전원 소스들, 다른 커런트 소스나 전원 소스들이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싱글 아웃풋인데 멀티플 인풋이 있는 경우를 XF라고 부릅니다. 트랜스 펑션. 그래서 XF를 놓고서 DB20하고 여기 입력을 찍어주면은 다이렉트 폼으로 여기 입력 왜 안 찍히지? 네. XF 하고서 여기 입력 소스를 찍으면은 이렇게 0dB부터 아까 AC 본 거랑 똑같은 파형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VDD 전원을 찍으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전원을 찍으면은 이렇게 노란색처럼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입력이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변하느냐가 여기에 빨간 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랑 VDD 사이의 전원이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이 분홍색이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그라운드가 흔들릴 때 출력이 얼마나 흔들리느냐를 보는 게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커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실제 메인 트랜스퍼 펑션 그리고 분홍색 라인이 PSRR 플러스, 그러니까 VDD가 흔들릴 때 출력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PSRR 플러스, 그리고 노란색이 PSRR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 창에서 V 눌러보면은 이렇게 버티컬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빨간색 쪽에서 M 한번 눌러보고, 다른 데에서 D 눌러보면은 이렇게 델타 커서가 나오거든요. D가 델타여가지고. 그래서 이 커서들 두 개 움직여보면은, 지금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저주파 쪽에서 PSRR이 90dB, 그러니까 PSRR 플러스가 90dB이고, PSRR 마이너스가 107dB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전원이 흔들릴 때 그 신호가 얼마나 흔들리느냐. 이게 근데 PSRR이 고주파 쪽으로 올라갈수록 PSRR이 나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급격하게 나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주파 한 여기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한 이쪽 영역으로 가면은 그 전원이 흔들리면은 그 전원 흔들리는 것도 출력에서 증폭돼서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PSRR, 이게 대부분 밀러캡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밀러캡을 좀 조정하고 어디서 저항도 넣고 해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PSRR 전원 패스에다가 폴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PSRR을 개선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전원 노이즈 측면에서는 이렇게 PSRR을 보는 게 중요하고,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 해서 이제 여기 STB 있죠. STB로 해가지고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놓고 플랫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그 창 웨이브폼들 쪼개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쪼개져요. 쪼개지고
여기에서 V 누릅니다. V 누르면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밑에 여기 한 23dB, 뭐 89도 이렇게 나오죠. 쭉 가다 보면은 이게 0dB 되는 선에서 보면은 여전히 페이지가 한 74도, 75도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페이지 마진이 한 지금 로드가 안 붙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페이지 마진이 한 70 몇 도쯤 나온다. 좀 더 정량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여기 스테빌러티 서머리에서 보면은 2.99메가에서 페이지 마진이 75도라는 거를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코너 돌리고 하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STB는 그 회로에 로드가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테빌러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그 AC심에서처럼 어디 뭐 끊고 로드 억지로 붙이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LDO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LDO 전체의 룹 스테빌러티를 뭐 그 파워 TR이랑 로드랑 다 끊지 않고서 그냥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뭐 무슨 뭐 그 복잡한 회로들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STB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오늘의 그 메인 DC인 이 노이즈를 보도록 하죠. 노이즈를 이제 아웃풋 노이즈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그 시그널을 볼트 퍼 루트 헤르츠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볼트 제곱 퍼 헤르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볼트 퍼 루트 헤르츠로 보겠다. SQRT가 그냥 스퀘어 루트로 그냥 루트예요. 볼트 퍼 루트 헤르츠로 놓고 아웃풋 노이즈 찍어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인풋 노이즈로 봐도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웃풋 노이즈를 개인으로 나눈 게 인풋 노이즈인데 아웃하고 여기 V2가 입력 인풋이죠. 아웃풋 노이즈를 인풋으로 나눈 게 그 인풋 레퍼런스 노이즈인데 뭐 개인이 1이니까 당연히 아웃풋이랑 인풋이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여기 중간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있죠. 트랜스퍼 펑션은 우리가 인풋 소스를 지정해 놓고 아웃풋 노이즈 찍을 단자를 지정해 놓으면 그 두 포트 간의 그 노이즈를,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을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노이즈에서 막 얘기하는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이게 플롯하면은 당연히 한 배짜리, 여기 보면은 한 배 나오죠. 1로 해서 여기 그 999.996 해서 지금 이 버퍼가 거의 한 배로 쭉 동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이즈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만 돌리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노이즈가 얼마가 나온다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 스펙터 시뮬레이터에서의 최대 장점은 이제 노이즈를 이 프린트 리절트에 프린트 해가지고 노이즈 서머리를 놓고서 그러면은 이제 스팟 노이즈를 볼 거냐,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를 볼 거냐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TR의 어떤 성분이 노이즈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를 굉장히 이제 정량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가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노이즈 유닛은 볼트라고 하고서 거의 DC 영역 한 0.1Hz부터 한 10kHz까지 볼까요? 한 10kHz까지 보는데 include all type 합니다. 여기 저항이 있으면 뭐 몇 개가 더 나와요, 여기에. 이제 include all type 하고 이 TR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TR들, 그러니까 이 OPMF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TR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저항도 있고 캡도 있고, 그러면 그런 성분들 뭐 TR의 플리커 노이즈 성분, 뭐 TR의 게이트 플리커 노이즈, 뭐 게이트 뭐 볼티지 노이즈, 서멀 노이즈, 뭐 IDS 그 드레인 쪽 커런트 플리커 노이즈, 커런트 뭐 서멀 노이즈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런 어떤 TR에 어떤 인스턴스에 어떤 TR에 어떤 노이즈 성분들이 나오느냐를 이제 한 상위 20개 정도를 밑에 보면은 소트 바이 노이즈 컨트리뷰터 해서 노이즈를 많이 생성하는 순서대로 이제 정리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면 노이즈 서머리를 돌리면은 이걸 찍으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창을 숫자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토탈 서머라이즈 노이즈라고 나오죠. 지금 우리가 노이즈를 찍으라고 한 게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서 인티그레이트 노이즈, RMS 노이즈를 찍으라고 했죠. RMS 노이즈를 노이즈 밴드위스 0.1에서 10kHz 사이에서 그 RMS 값을 구해라 라고 지금 시킨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나오는 값이 이제
10마이크로볼트, 그러니까 1.10096E의 마이너스 0.5라고 나오죠. 위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값이 이제 아웃풋 노이즈입니다. 아웃풋 RMS 노이즈예요. 0.1Hz부터 10kHz까지의 아웃풋 RMS 노이즈가 11마이크로볼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입력으로 환산해서 본 그 두 번째 단에 보면은 토탈 인풋 레퍼런스 노이즈라고 나오죠. 입력으로 환산해서 본 RMS 노이즈가 11, 역시 마찬가지로 11마이크로볼트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버퍼여가지고 입출력 노이즈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RMS 노이즈로 11마이크로볼트. 그러니까 토탈 픽투픽 노이즈로 보자면은 이거에 한 6배 정도 하면 한 70마이크로볼트. 워스하게 한 100마이크로볼트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회로를 만들고서 이 회로 뒤에 로페스 필터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이 뒤에 ADC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서플라이가 1볼트랑 0볼트라고 치죠. 1볼트, 0볼트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 ADC 앞쪽에 여기 이 로페스 필터로 밴드 리밋을 해놓은 게 한 10kHz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kHz까지 밴드를 볼 거고 그때 여기 출력단에서 본 노이즈가 11마이크로볼트 RMS였다. 여기 이제 1.12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요. 11마이크로볼트 RMS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11마이크로볼트면 1볼트에 10마이크로볼트 하면은 이게 10의 5승 SNR이 대충 10의 5승 정도죠. 그쵸? 10의 5승이면은 10의 3승이 10비트고 10의 5승 정도면은 이게 100dB 한 100dB 정도의 SNR을 가진다. 100dB면은 이게 한 6비트가 좀 넘나요? 잠깐만 계산을 해보죠. 10의 5승이면은 이게 16.6비트쯤 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은 이제 ENOB로 치면 한 16.6비트쯤 되는데 이게 측정했을 때 ADC 코드가 하나도 안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픽투픽 노이즈를 봐야 되는데 픽투픽 노이즈는 한 6.6배 정도 하면은 한 66 대충 한 70 정도 한 70 마이크로볼트 픽투픽 정도의 노이즈를 가진다라고 이제 그런 값을 아까 6.6 RMS가 픽투픽 보통 월스하게는 한 10배 정도까지도 봅니다. 그냥 넉넉하게 그냥 100마이크로볼트 픽투픽까지의 노이즈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은 100마이크로볼트 픽투픽에 1볼트 하면은 1볼트에 100마이크로볼트 하면은 이게 10의 4승이죠. 10의 4승이면은 만약에 이제 앞에 이제 한 이런 회로를 가지고서 이런 회로의 출력을 AD 컨버팅을 하면은 10,000배의 SNR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의 4승배 10,000배면은 8196이 13비트죠. 4096 8192이 그러니까 13점 몇 비트 정도. 한 13.28, 한 13비트가 조금 넘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노이즈 프리한 빛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전원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고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고 이 회로 자체에서 생성하는 노이즈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OPM프는 아웃풋 노이즈 11 마이크로볼트짜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성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I0의 NM1하고 I0의 NM0에 그러니까 여기 첫 컬럼에 있는 게 I0 안에 들어가 보면은 I0 안에 NM0랑 NM1 여기 인풋 디퍼런셜 페어죠. 인풋 디퍼런셜 페어에 여기 보면 FN이라는 성분이 있고 ID라는 게 있어요. FN은 플리커 노이즈를 의미하고 ID는 드레인 소스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의 서멀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N 성분들은 서멀 노이즈, 그러니까 플리커 노이즈고 플리커 노이즈의
이 인풋 디퍼런셜 페어의 플리커 노이즈가 전체 노이즈의 한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M0랑 PM1에 PM0랑 여기 로드예요. 이 로드의 플리커 노이즈가 또한 한 40% 정도, 거의 대부분을 이제 첫 단위 TR 4개의 플리커 노이즈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NM0, NM1 얘네들의 커런트 노이즈, 그러니까 그 서멀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PM0, PM1의 커런트 노이즈. 지금 PM2나 NM4는 PM2, 뭐 NM4 여기 그러니까 전체 노이즈 컨트리뷰터에서 보면 되게 하순위에 있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출력단은 뭐 이 OPMF의 드라이빙 특성상 커런트를 좀 많이 흘리고 할 필요는 있지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출력단 TR들의 사이즈를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이면은 똑같은 W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저주파 쪽에다가 집중해서 볼 거면 이게 참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기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가지고 10K까지가 아니고 이제 0.1Hz 거의 DC부터 한 1메가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1메가까지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23 마이크로볼트가 되고, 이때에는 이제 그 DC부터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에서 지금 거의 한 0.1Hz부터 1MHz까지 이렇게 보고 나면은 1MHz까지 보고 나면 그때는 앞에서는 10K까지 봤을 때는 플리커 노이즈 FN 성분들이 상위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1등, 2등이 그 여전히 이제 그 한 3, 4등 그 3등, 4등에 여전히 플리커 노이즈가 존재하긴 하는데 1등, 2등이 이제 NM0, NM1의 커런트 노이즈, 그러니까 그 서멀 노이즈 성분이 이제 1, 2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1메가 정도까지 해서 로 노이즈 특성을 그 DC부터 1메가까지에서의 로 노이즈 특성 얻고자 한다라고, 그때는 이제 커런트를 좀 더 써줘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느린 대역들, 뭐 DC부터 한 10K까지의 대역에서 본다. 그때는 사이즈를 더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대역, 그러니까 그 어느 대역까지를 로페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회로 자체의 밴드위스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 리소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줘야 될 수도 있고, 커런트를 키워줘야 될 수도 있고. 자, 일단은 뭐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가지고 일단 또 그 저주파 노이즈를 저감하는 게 우리 이번 사흘간 강좌의 이제 주 포커스니까 이제 한 10K까지 느린 놈들만 보고 나면은, 자, 처음에는 이제 한 11 마이크로볼트 정도, 그리고 NM0, NM1, 그리고 PM0, PM1 얘네들의 FN 성분들이 주된 노이즈 소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처음에 이 회로가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설계를 했어요. 오퍼레이팅 포인트 잘 맞춰놓고 뭐 아웃풋 능력 잘 되고 노이즈만 줄어들면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버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특성은 다 좋은데 경쟁사 대비 노이즈만 문제더라. 노이즈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기존 특성들은 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NM0랑 NM1 얘네가 일단은 노이즈 컨트리뷰터의 상위 1, 2등이니까 여기에 이거 올 셀렉티드로 바꾸고요. 온리 커런트에서. 자, 랭스도 2배, 그리고 위스도 2배 이렇게 키워줄게요. 원래 이제 랭스 1에 멀티플라이 1이었는데 랭스 1하고 멀티플라이 2배 해가지고 랭스도 2배, 위스도 2배 해서 WOBL 비율은 유지되고 그냥 게이트 에어리어만 4배가 커진 겁니다. 랭스 2배, 위스 2배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상위 2개 NM0, NM은 요거 2개만 키운 거예요. 요거 2개만 그 사이즈를 키웠더니 이제 이 창은 닫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은, 자, 첫 번째 턴에서는 토탈 아웃풋 노이즈가 11 마이크로볼트에서 이제 8 마이크로볼트로 노이즈가 줄었죠. 그리고서 원래는 이제 NM1, NM0의 플리커 노이즈가 1, 2등이었는데 이제는 PM0, PM1이
이제 플릭 전체 노이즈의 그 상위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면서 이제 얘네 둘이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 1, 2등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도 역시나 이제 FN 성분이 주니까 PM0, PM1 이것들을 얘도 뭐 위스도 2배, 랭스도 2배 이렇게 키워주죠. 이렇게 키워주고 나면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노이즈 컨트리뷰터 상위에 있는 애들한테 커런트나 사이즈를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순서로 몇 번만 이터레이션 돌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은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보면은 맨 위에 게 첫 번째 라운드,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NM0, NM1 얘네들이 이제 그 주된 노이즈, 사실 너무 비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노이즈 총량이 줄어들면은 비율이 또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11 마이크로볼트였었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오니까 이제 한 5 마이크로볼트 정도로 줄었어요. 노이즈가 반 정도로 줄었죠. 여전히 이제 NM1, NM0, PM0, PM1 뭐 얘네들의 사이즈가 플리커 노이즈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그러면은 두 배씩 가지 말고 여기서 두 배씩 더 가볼까요? 뭐 멀티 4, 랭스도 4로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이제 입력단도 뭐 멀티도 4, 랭스도 4 해가지고 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입력단 TR 이런 TR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이제 기생캡들이 점점 증가하고 그러면 CGS, CGD 텀들이 증가하니까 이제 AC 특성들이 약간씩 이제 고주파 특성들이 깨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야 되고 돌아갔나? 자,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타겟 노이즈가 뭐 1 마이크로볼트였다. 뭐 아니면 5 마이크로볼트였다. 그럼 타겟 노이즈 레벨까지 낮추는 겁니다. 이제 3 마이크로볼트로 왔죠. 그리고 이제는 커런트를 더 좀 키워줄 때가 됐어요. ID가 나오는데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뭐 NM0 여전히 이제 얘네들도 여전히 많이 먹고 있으니까 두 배씩 더 키워볼까요? 뭐 시뮬레이션 할 때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랭스도 8, 멀티도 8, 뭐 입력단도 멀티도 8, 랭스도 8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리절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에서 오케이 하고 나면은 자, 이제 한 2 마이크로까지 왔네요. 이게 맨 처음에는 노이즈가 11 마이크로볼트였어요. 11 마이크로볼트 노이즈가 이제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겪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ID가 상위에 올라오게 됐고 이제 한 요 정도까지 키워주면은 이제 사이즈는 더 키워봐야 노이즈의 그 개선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WL 분의 1에 비례해서 노이즈가 플리커 노이즈 텀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 WL에 대해서 이 그 플리커 노이즈 성분들이 이렇게 반비례해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웬만큼 줄이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면적을 2배 증가시켜줘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커런트를 더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NM0, NM1, PM0, PM1에 흐르는 커런트는 NM0, NM1, PM0, PM1에 흐르는 커런트는 얘가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리절트 어노테이트 컴포넌트 파라미터에서 보면은 여기를 커런트를 여기를 커런트를 뭐 2배를 키워줄게요. 커런트를 2배 키우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1대2면은 여기도 이제 1대2에 여기가 2배,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 여기도 지금 여기는 그냥 6의 그 8 없어지면 그냥 6의 1이니까요. 여기도 2배가 멀티플라이가 2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8에서 16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지금
이 첫 단에다가 커런트를 2배를 더 준 거예요. 더 커런트를 주게 되면은 리절트 어노테이트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원래 이제 ID가 상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플리커 노이즈가 또 올라오죠. 이러면서 이제 한 그 2.19에서 이제 2.03 한 이제 2마이크로 노이즈대로 들어왔습니다. 뭐 그냥 우리 그냥 스펙이 2마이크로 볼트 RMS 뭐 DC부터 10km까지 밴드에서 2마이크로가 뭐 스펙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몇 바퀴 돌다 보면은 이제 여기 상위에 있는 그 서멀 노이즈 텀들을 줄이기 위해서 커런트를 늘리니까 그 서멀 노이즈 성분들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플리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우니까 플리커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리소스는 사이즈랑 커런트 이것들을 적절하게 여기저기에 배분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노이즈 성능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지금 이렇게 그 테스트 벤치를 복잡하게 꾸려놓은 이유는 이렇게 노이즈는 만족해 다른 게 또 틀어지기가 십상이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이제 항상 보는 거죠. 뭐 지금 아까는 뭐 그 밴드가 한 2메가까지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 나니까 아까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주파 쪽에 피킹이 없었는데 이게 거의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캡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피킹이 생깁니다. 이러면 컴펜세이션을 조금 더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보통은 이제 한 10K 정도 되려나? 돌려봐야겠지만 여기 요거 GM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직렬 저항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XF 특성, 그러니까 이런 전달함수 특성이 개선되죠. 제로를 하나를 집어 넣어주면은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이러면 이제 여기 요런 피킹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이게 여기서 약간의 링잉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을 넣어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같이 돌려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오늘 그 집중해서 오늘 강좌에서의 그 가정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이즈 심을 어떻게 더할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우리 강좌가 좀 준비가 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 그 보여드린 내용들 한번 쭉 그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가지고 이 테스트 벤치들 같이 참고해서 쭉 돌려보세요. 쭉 돌려보시면서 한 1시간 정도 좀 돌려보면서 이제 그 뒤에는 그 돌려보시고 나서 그 뒤에 좀 더 어드밴스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참고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네.